4차 시에서는 스프린트의 계획과 추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린트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스프린트 계획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최신 버전의 제품 백로그입니다.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서는 스프린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 내용을 결정해서 스프린트 백로그에 기록하는데요. 스프린트의 시작을 알리는 계획 회의와 완료를 알리는 리뷰, 회고 회의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는 제품 책임자, 팀원, 스크럼 마스터가 참여하고요. 팀이 제품 백로그의 일부 요구 명세들을 스프린트로 내보내기 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필요에 따라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서는 스프린트에서 구현될 기능 목록을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스프린트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스프린트 계획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품 책임자는 이번 스프린트의 목표와 구현되어야 할 대략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품의 수익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대변하는 내부 고객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책임자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 백로그에는 이미 다양한 요구 명세와 우선순위가 존재하는데요. 제품 백로그의 항목은 제품 책임자가 자유롭게 삽입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는 일종의 구현되기를 희망하는 요구사항 명세의 풀입니다. 반면 스프린트 백로그는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서 결정되고 나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스프린트 기간 중에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공식적인 요구사항 명세입니다. 따라서 스프린트 회의를 통해 스크럼 팀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요구사항만이 스프린트 백로그에 태스크화되어 제품의 일부로서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을 태스크로 구체화할 때에는 코드의 품질을 위해 테스트 주도 계획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 모두가 스프린트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실천에 대해서 커밋하는 것입니다. 스프린트 기간 동안 가용한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팀의 초기 역량을 결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각 팀원이 해당 스프린트 동안 커밋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피그와 치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커밋이란 말 그대로 피그가 햄을 만들기 위해 허벅지를 잘라내는 정도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팀원들은 각자가 이번 스프린트 동안 진짜로 커밋할 수 있는 시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각 팀원들이 해당 스프린트에 커밋할 수 있는 시간을 3시간으로 정했는데요.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4시간, 5시간 이상을 할당하지 않는 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애자일에서는 활력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만 일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 또는 일상적인 업무에 밀려서 해당 스프린트 동안 부여된 태스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역량을 결정하실 때 반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휴가나 공휴일, 그다음에 외근 이런 외부에 있는 어떤 일정도 제외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한 시간은 전체 스프린트 주기 2주, 3시간씩 잡으면 30시간 중에 이러한 어떤 외부에 있는 시간들을 제외한 27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스프린트에서 구현될 태스크는 제품 백로그로부터 선정되는데요. 제품 책임자가 제시하는
우선순위와 요구 명세를 토대로 실제 작업 가능한 타스크로 쪼개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매니저와 제품 책임자가 함께 이러한 작업들을 주도하는데요.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스크럼 고유의 역할과 책임은 아니지만 각 팀원의 역량과 기반 기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리더로서 팀 플레이의 핵심이라는 것은 애자일 방법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팀이 함께 각 태스크에 대한 작업량을 추정하고 총 합이 앞서 계산한 팀 역량을 넘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팀 역량이 모두 할당되면 스프린트 계획을 종료합니다.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할 것을 대비해서요. 리스크 버퍼를 여분으로 잡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프린트 계획회의에서 해당 스프린트 중에 구현할 태스크를 할당할 때에는 반드시 팀원이 스스로 태스크를 선택하여 자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물론 지원자는 자신의 업무 역량에 따라 해당 태스크의 작업량을 1차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추정이 어렵다면 사전에 스파이크 기법을 쓸 수 있는데요. 스파이크라는 것은 XP에서 나온 엔지니어링 실천법으로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요구사항이나 잠재적인 솔루션들을 고려하기 위해 작성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인데요. 요구사항 명세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시키거나 기술적인 문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태스크는 일반적으로 시간 단위로 추정합니다. 스프린트 백로그는 해당 스프린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태스크를 정하고 각 태스크의 담당자를 할당하여 일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작성 예시를 보시면 담당자 명과 태스크에 대한 명세, 그리고 작업량이 예상 소요 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잔여일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걸 보면 3주짜리 스프린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554라고 하는 숫자는 스프린트 첫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작업량을 의미합니다. 스프린트 잔여일이 줄어들수록 남아있는 작업량도 비례해서 줄어들겠지요. 스프린트 추적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린트 계획회의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해당 스프린트의 종료 상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스프린트가 완료되고 나면 전체 팀원과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산출물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팀원 각자가 할당받은 태스크가 어떤 모습으로 완료되어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같은 상을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리뷰를 위한 목업과 스키마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이때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자일 방법론에서는 매 이터레이션마다 실행 가능한 제품의 일부를 데모하고 리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테스트되고 출시 준비를 갖춘 코드여야 합니다. 스프린트 계획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참여, 자발적인 권한이임, 종료 상태의 정의, 작업 할당 전에 개별 역량의 공유와 이해, 그리고 팀의 구성 및 이력, 팀 내의 균형 및 지원, 팀의 헌신과 집중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참여 자세입니다.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 한번 가보면 그 팀의 분위기를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서 팀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며 스프린트 목표와 태스크, 그리고 종료 상태 등을 결정하는 경우엔 스프린트 완료 후 리뷰 회의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져 활기 넘치는 성공적인 리뷰가 되곤 합니다. 이런 면에서 팀의 구성 및 이력도 매우 중요한데요.
외향 및 내향 등 한쪽 성향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팀원이 모여 각자의 강점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방식이 스프린트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팀의 헌신과 집중 역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인데요. 이러한 가치를 취하기 위해 팀원이 자발적으로 태스크를 선택하고 해당 태스크의 작업량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 가보면 손가락 투표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승인 또는 찬성, 그리고 반대로 손가락을 이렇게 내리면 거부 또는 반대의 의미입니다. 모든 팀원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려야 스프린트 계획이 승인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스프린트 작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감 레벨을 5단계로 나누어서요. 5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의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담당한 태스크에 대한 자신감과 헌신의 레벨을 손가락 개수로 보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5개를 보이면 자신이 담당한 태스크에 대해 매우 자신이 있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자세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투표에서 손가락이 3개 이하로 나온 팀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모두가 5 또는 4가 나올 때까지 계획 회의를 계속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듯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팀 내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역량에 대해 알게 되고 협력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업무의 할당 및 지원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산이 되어 팀 내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애자일 프로젝트 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팀원들의 사기나 의욕이 전통적인 방법론을 사용할 때보다 현격히 개선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원리입니다. 스프린트 백로그가 작성되고 나면 담당자가 태스크를 완료하기까지 매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추적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 번다운 차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에는 스프린트를 구성하고 있는 일자가 오고요. Y축에는 잔여 작업량이 시간으로 표기됩니다. 스프린트 경과일이 지날수록 작업이 진행되어 총 잔여 작업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번다운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스크 진행 현황 추적 프로세스를 통해 팀이 스프린트 전체 진척 상태를 매일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스프린트 목표가 제대로 잘 달성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추적 결과를 취합하면 팀 전체의 진행 현황을 알 수 있고요. 스프린트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실천 여부를 파악하는 데 단순하고 굉장히 간결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번다운 차트가 스프린트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대로 잘 타들어가면 참 이상적인 모습일 텐데요. 스프린트 진행 중에 예기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해서 작업량이 예상대로 줄어들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원칙적으로 스프린트 기간 중에는 어떠한 요구사항의 변화도 수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서 조정이 어려워 작업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프로젝트 속성상 발생하게 되곤 합니다. 바로 앞서 살펴본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서 팀이 함께 각 태스크에 대한 작업량을 추정하고 그 총합이 팀 역량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할당했었는데요. 이때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리스크 버퍼를 여분으로 할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작업 시간을 맞추기에 위험 부담이 있는 타스크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간에 여분의 시간을 버퍼로 할당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버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는 여분의 시간을 이만큼 할당했고 거의 대부분을 활용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프린트 계획과 추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서는 스프린트 목표를 설정하고 제품 백로그로부터 스프린트에서 진행할 요구사항, 명세 항목을 선정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 태스크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스크럼 팀은 1일 스탠드업 미팅을 통해 스프린트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실천 여부를 파악하고 번다운 차트 등을 이용하여 스프린트 현황을 추적합니다. 이상으로 4차 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